안녕하십니까. 위즈옥션의 김진애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유치권 분석 임장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경매 사건이 나올 때 그 유치권은 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중심으로 해서 유치권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정보에 나오는 유치권도 중요하지만 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에 있는 2019 타경의 1, 2, 3, 4의 그 강제 경매 사건이 있을 때에 경매 개시일은 2019년 2월 1일이다. 그 다음에 현황 조사일은 집행관 현황 조사일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2019년 3월 4일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현황 조사를 보실 때에 유치권자의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유치권자의 진술이 없으면 거의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유 조사에 폐문부자로 나왔다 할 때에는 거기가 문이 진짜 닫혔는지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치권 그 분에 대해서 면담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기에 언제부터 점유를 했는지 또 얼마큼 또 그 공사 채권이 있어서 그 얼마큼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될 수가 있고 두 분이 될 수가 있고 세 분이 될 수 있고 네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 현황조사가 나오면 그 나온 거에 대해서 그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셔야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유치권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현장에 가시면은 만약에 건물을 전체 점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만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열쇠로 채워놨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중요시하면 뭐냐면 101호만 예를 들어서 어떤 빌라가 있는데 4층까지 있다고 치었을 때 101호만 점유하고 모두 다 400그러니까 401호서부터 지하까지 다 점유를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B01호부터 4층까지 다 점유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101호에 점유를 해놓고 이 건물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이 전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들이 경매 개시 전에 점유를 했느냐 아니면 경매 개시 후에 점유를 했느냐는 집행관 현황 조사서에 나옵니다. 집행관 현황 조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관 현황 조사서에 만약에 이제 이제 유치권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으면은 경매 전부터 점유를 한 거고요. 진술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경매 전부터 점유를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매 개시 후에 점유를 한 거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우편함에다가 보시면은 건물 우편함에 임차인이 있고 아니면은 건물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계속 거기서 우편물이 계속 날라오잖아요. 계속 날라오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날라오거나, 또,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주 안 와봐서 계속, 방치 상태로 있다. 이럴 때는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상가나, 문방구나, 아니면 이제 그 마트 있잖아요. 조그만 마트에 가셔서, 이제 그 건물에, 점유하시는 분들이 뭘 사러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문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녹취 장비를 이제 갖고 가셔서 점유 상태를 갖다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녹취를 해서 증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준비를 해 가셔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치권은 이제 점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유치권에 대해서 점유를 안 했다는 것을 포착을 하시면은요, 포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증거를 잘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보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뭘 하느냐, 부동산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그래서 그 유치권 그 신고하신 분이 미점을 했다 했을 때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그 명도 소송은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1심이. 근데 인도 명령은 2, 3개월 안에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빠른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잘 활용하시면은 그 명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명도 처리를.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낙찰 받으신 분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인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주소 쓰시고, 주민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하신 사람한테 그 유치권을 이제 신고자한테는 피신청인 주소를 쓰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악하냐면 유치권 그러니까 매각대를 납부한 다음에 경매에 가셔서 유치권 신고서를 보시면 유치권 신고서 안에 그 유치권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주소를 하시고, 주소가 점유한 곳이라면 점유한 곳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이제 행사하시는 분이 왜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그런 이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하라는 판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정이 이렇게 나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걸 판결문, 이제 결정문을 가지고 가셔서 집행관 사무실에 갖고 가시면, 그 일정한 비용을 내시고, 집행료를 내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개구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도하게끔 기간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인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인도 집행은 이제 인부비를 내고, 그 다음에 창고비를 내고, 그 전체의 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열쇠 수리하시는 분한테 수리를 맡겨서 새로 그 시건장치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점유를 이전받는 거거든요. 그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이후에는요, 기초 사실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만약에 5월 24일 날 내가 경매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현장을 갔더니 그 경매 개시인에 점유를 안 했고 미점유 상태고, 근데 경매 개시에 점유를 한 것 같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집행관 해당서에서 볼 때에는 점유가 아무도 없는 걸로 됐다. 이런 사실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낙찰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로서, 이분은 이제, 유치권자는, 점유권을 줬기 때문에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때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전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시면 그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바뀌어도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계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해놓으시면 어느 날은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또 인도명령 받은 후에 갔더니 B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또 다시 인도명령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거를 이제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 집행 시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도착할 때에는 유치권자의 저항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운영하셔서 저희가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은 인부 비용을 내거든요. 인부를 좀 넉넉하게 하시면 그런 저항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치권 저항할 때는 경찰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면 되고요.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 이제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집행관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부동산 점유적 금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점유를 하고 있던 간에 계속 집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사히 집행이 끝나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없이 부동산 인도 명령의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인도 집행 끝난 후에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강의 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